북한은 지하에서 바로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미사일을 싣는 트럭 TEL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하 터널에 숨겨놨다가 터널에서 입구에 나와서 밖에서 쏘는 거거든요. 현무5는 그래서 지하 터널 그 다음에 북한의 최고 지휘부를 타격하기 위한 정밀 타격 그 다음에 핵심 지휘부 붕괴를 위한 무기로 계획됐다. 지하로 깊게 들어가가지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점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가 있으면 북한이 아무리 깊게 있는 지하 지휘소라도 파괴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은이 어디에 숨어있든 우리가 공격해서 없앨 수 있다는 메시지와 능력을 실정해준 관통력 중심의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의 지하시설이나 이런 걸로 우리 공군의 공수를 막는 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도발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다음에 초음속 대한미사일 이런 걸 연구를 하는데 극초음속 초음속 탄도미사일에다가 탄두에 드론을 넣으면 미사일이 적지 김정은 머리 위에서 드론을 발사하고 드론은 느리고 몇 시간 동안 날아갈 수 있으니까 김정은을 찾을 때까지 보다가 공격하거나 이런 식으로 기술이 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말 북한이 터널에서 ICBM을 꺼내 쏘았을 때 한미 모두 발사는 포착했지만 타이밍은 예측하지 못했죠. 그때 꺼내든 카드가 현무-5라는 말도 있는데 이 무기는 어떤 위협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건가요? 우선 정정을 하자면 우리가 북한 자원대 그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그래서 지하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를 찾는 게 가능은 합니다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북한은 지하에서 바로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다. 미사일을 싣는 트럭 TEL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지하 터널에 숨겨놨다가 터널에서 입구에 나와서 밖에서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런 거에 좀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새로운 방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령 열차의 일반적인 짐칸으로 숨겨가지고 이제 미사일이 발사되거나 아니면 잠수함에서 발사될 경우에 바닷속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센서라도 바닷속은 못 찾거든요. 이런 게 기습 공격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대응 방법을 가지고 있고 현무5는 그래서 지하 터널 그 다음에 북한의 최고 지휘부를 타격하기 위한 정밀 타격 그 다음에 핵심 지휘부 붕괴를 위한 무기로 계획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고 보니 이 무기는 사거리 제한받던 시절부터 준비해온 결과물이더라고요. INF 조약 같은 미국도 포기한 영역을 우리가 정면 돌파한 셈인데 당시 정부하고는 어떤 전략적 판단을 했던 건가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물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이 가장 명료한 논리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우리가 국제규모에 정해진 틀 속에서 북한 핵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략적 마비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북한 지도부가 발사를 결심을 하기 못하도록 선제 타격으로 확실히 없앨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실제로 그 능력을 실증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는 게 현무5고 현무5에 대해서 이제 약간 혼동되는 게 있어서 좀 정정을 해드리자면 현무5는 파괴력 8톤 탄두를 가져서 괴물 미사일이라 부른다. 이걸 저도 많이 했는데 이 괴물 미사일의 8톤 탄두 용량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용도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따라하기 위해서 8톤 탄두를 한 건 아니고 왜냐면 핵무기는 TNT 2000톤에서 1000톤 이렇게 가는데 8톤이니까 이게 아이고 뭐 이게 어떻게 핵무기 대응이 돼 이런데 핵무기 대응을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미군 전략 자산이 있습니다. 미국 전략 자산 B2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B61이라고 하는 전술 핵무기로 북한의 최고 지휘부를 타격하는데 이 핵무기는 위력은 낮지만 관통력 지하로 깊게 들어가가지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점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가 있으면 북한이 아무리 깊게 있는 지하 지휘소라도 파괴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미국의 개입이나 이런 거 없이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가 이 능력을 모방하기 위해서 이 8톤 탄두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현무5가 뭐 북한 평양을 없앨 수 있어요. 이거는 아직은 아니고 대신에 현무5는 북한 김정은이 어디에 숨어있든 우리가 공격해서 없앨 수 있다는 메시지와 능력을 실정해준 관통력 중심의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에선 오버스펙이다. 수출하면 위험하다는 말도 있었지만 한국은 MTCR도 지키고 있잖아요. 이건 결국 전략무기를 자체 확보했다는 선언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먼저 MTC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는 MTCR에 제한 없이 이 무기를 만들 수 있으나 수출할 때는 MTCR의 규제를 받는다. 그래서 한동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300km 이하의 사거리를 가져야 되니까 299km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폴란드라든가 사우디에 판매하고 한두 중량도 500km 이렇게 하는데 내수 그러니까 우리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현재 상황이라서 8톤이라고 하는 무거운 탄두를 가진 괴물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미사일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 50m, 100m까지 지휘부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북한 이렇게 세 나라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도 있군요. 서방 측에서는. 이런 대부분 나라들은 이렇게 수십 미터 밑에 지하 지휘소 벙커를 가지거나 이렇게 숨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냥 야전 지휘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필요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술핵 동원 없이도 북한 최고 핵심 지휘부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얻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고, 이건 어디까지나 전쟁이 났을 때 자위, 그 다음에 억제, 핵무기를 가진 상대한테 어떻게 딜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너희들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위적 능력을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다만 MTCR 그 레지미라고 하는 이 체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8톤 탄도 미사일을 무조건 뭐 아무 나라에 팔고 이러지는 않겠죠. 대신에 우리는 수출용 미사일을 만들어서 잘 수출이 되고 있고 이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북한 미사일이랑 자주 비교되지만 탄두 중량만 해도 우리는 8톤의 정밀도 관통력도 압도적이라던데요. 단순히 사거리로만 비교하는 건 억울한 평가 아닌가요? 실제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개발진들이 아주 이제 분해하십니다. 북한이 ICBM 만드는 거는 자신의 자의적 목적이 아니라 미국을 협박하고 일본을 협박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방위랑 상관없는 약간 깡패 짓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것인데, 우리는 북한이 위협을 가지고 있는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하로 이제 사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8톤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최대로 만든 게 4.5톤까지는 만들었어요. 4.5톤 초대형 재래식 탄두 장착한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뭐 이렇게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엔 이 미사일도 목표는 한국의 뭐 탱고 벙커라든가 지하 지휘소인데, 전술핵이 훨씬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아마 시험 발사만 하고 시점 배치를 안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탄두 무게를 간수히 크게 만들면 무조건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유니크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미국의 탄도 미사일이 아무리 커도 이렇게 8톤 탄도 이런 거 한 1톤, 2톤에서 멈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 대비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유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의 KN-23이라고 하는 북한판 이스탄되는 미사일이 우리 현미 미사일처럼 많이 따라왔어요. 따라왔다는 건 정밀도를 따라와서 우크라이나 이제 정보부나 이제 언론인들 이야기할 때, 처음에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 수입했을 때 오차, 탄착 오차라고 하는 CEP라고 하는데, CEP는 특정 반경 안에 50% 이상 확률로 이 미사일이 맞출 확률입니다. 그게 한 뭐 100m가 넘고 200m가 넘어가지고 실제로 타격 못한다 했다가 어느 순간 뭔가 장비를 바꿨는지 50m 이하의 명중탄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건 사실이나,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 기술은 거의 미터급 이하 단위. 그래서 일부 사진들을 보면 깐데 또 깐다라고 해가지고 술게임이나 벌칙을 이렇게 사투리로는 땡꼬라고 하거든요. 맞은데 또 맞으면 진짜 그게 아픈데, 그거를 군사 전략 미사일 공격으로 실현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영상으로 공개를 해서 북한의 어떤 지하시설도 파괴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무기의 진짜 위력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잖아요. 지휘부 좌표를 타격해 벙커를 붕괴시키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데, 이건 단순 타격을 넘은 지휘 체계 제거용 무기로 봐야 하나요? 그것을 위해서 현무5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건데, 그 뒤에는 수많은 정보 자산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발사된 4.25 사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군용 정찰 위성을 통해서 김정은이라든가 최고 지휘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최고 지휘부나 지휘소를 지하 몇백 미터 밑에 만들어놨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동선을 숨기거나 아니면 가짜 차량을 한 거라 해서 이런 걸 피하는데, 우리는 정밀한 정보 분석을 통해서 김정을 비롯한 최고 지휘부의 위치를 파악하고, 전쟁이 나거나 도발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숨어있는 위치에 정확하게 날리는 이런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ISR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정찰, 정보 타격, 이런 건데, 이런 정보 수집 능력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정육성이 적다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도 이기에 대해서 원래는 좀 미국 자산에 의존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한미연합 자산이고 미국이 이런 능력에서 세계 최고의 위성이라든가 정찰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만 우리는 그거를 좀 독립하기 위해서 공군은 글로벌워크 정찰기, 그 다음에 4.25라고 하는 정찰위성, 앞으로는 수십 기의 정찰 위성들을 띄워가지고 실시간으로 북한 전역 영토에 대해서 사진 데이터를 구해서 30분에 한 번씩 김정은의 차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거나, 이런 능력을 갖추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무-5는 수직 관통 후 내부에서 터지는 구조라던데요. 외부 파괴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방식이라면 이건 피할 수 없는 공포로 작동하는 무기 아닌가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일종의 지진폭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그랜드 슬램이라는 폭탄을 만드는데, 이건 미사일은 아니에요. 이제 비행기에서 터뜨린 폭탄인데 엄청나게 큽니다. 현대 기준으로 봐도 무시무시하게 큰데, 요거를 만든 이유가 나치 독일의 지하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나치 독일은 아무래도 자신들이 토목 기술에 자신이 있으니까 아무리 큰 폭탄을 만들어도 뭐 이거 자신들이 버티겠지 했다가 순식간에 이거를 부서뜨리고 이제 지붕을 떨어뜨리는데, 떨어져가지고 파괴력이 너무 크니까 이게 지진이 나가지고 그 갱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이런 효과를 우리가 미사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북한한테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게 이 내용인데, 요거랑 함께 지금 우리 현무 미사일과 현무 5 미사일 말고도 우리나라 그 미사일 전략 핵심인 KT-SSM이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요거는 또 어떤 게 있냐? 요거는 단순히 지하 관통 능력만 좋은 게 아니라 기하 폭탄, 열압력탄이라고 하는 새로운 탄두를 만든다. 요게 쉽게 말하면 폭발력이랄 때 열이 있고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과 압력으로 사람이나 장비를 살상하는데, 이것을 잘 조정해서 일반 폭탄보다 열과 압력이 비치는 거리를 훨씬 더 크게 해서 거의 이제 지하 갱도 중심에서 이제 폭발을 시키면 갱도 입구까지 그 화염이 퍼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갱도 안이 싹 청소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지하 시설이나 이런 걸로 우리 공군의 공수를 막는 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을 도발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김정은이 평양 지하에 숨으면 사실상 제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벙커에 숨어 있는 걸 움직이게 만들어서 노출을 유도하는 전략도 가능한가요? 행동 유저 전략의 핵심은 적이 과도한 자원을 투입하게 만들어가지고 적이 진짜 필요한 것들을 못 만들게 한다. 어느 나라든 자원은 이제 제한돼 있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하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이나 장비가 많아질수록 김정은은 더 많은 지휘소나 이런 걸 만들게 되고, 이렇게 만들게 될 경우에 북한이 미사일을 만드는 자원들이 둘러주게 되는 거죠. 또한 김정은 같은 경우에 공포심을 주는 뿐만 아니라 이런 히스테리를 유발한다고 해야 될까요? 언제 한국이 공격할지 모르고 어디서는 공격할 수 있으니까 거소나 이런 거 자주 바꾸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지도자로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하거나 우리의 오판을 유도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대로 이제 관리를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유도해서 결국 북한한테 압박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동 국가들이 현무-5를 원했지만 결국 KT-SSM만 구매했다던데요. 현무-5는 기술보다도 우리가 직접 쓰기 위한 무기라는 상징성이 더 큰 건가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쓰기 위한,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의적인 목적으로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압박하기 때문에 국제규범을 지치면서 비핵무기로 여기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게 현무5의 목적 중 하나고, 두 번째 목적으로는 고체 연료 유주 발사체로 현무5의 그 추진 기장을 공용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고체 연료 로켓, 나로라든가 우리가 이제 누리호 이렇게 하는 차세대 우주 로켓, 이런 것들은 액체 연료인데, 액체 연료는 힘이 세지만 준비에 시간이 걸리고, 고체 연료는 힘이 약하지만 빠르게 발사 준비를 하고 발사에 필요한 인원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어요. 실제로 고체 연료 발사체를 우리가 쐈을 때 2명에서 3명 정도 인원으로 이 발사 과정을 다 했거든요. 이런 것들의 장점을 이용해서 우주 발사체로서의 엔진이나 부스터로 이제 현무5 기술을 사용한다.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거리보다 생존성과 전략 설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북한이 극초음속 회피 기술도 실험 중인데 현무-5는 앞으로 어떤 전략적 진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것은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상상이고, 이게 추정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무5의 경우에는 아주 정밀한 정확도나 막대한 위력을 가졌는데, 이 위력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아마 계속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현재 8톤 탄도를 하는데 8톤 탄도를 능가하는 것도 아마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탄도의 그 중량만 커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없어요. 북한도 이제 별지라고 하는 대공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시스템들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들을 피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도 북한처럼 초음속 글라이더라든가 극초음속 미사일, 그 다음에 초음속 대함미사일 이런 걸 연구를 하는데, 북한이 자랑을 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극초음속 글라이더 이렇게 가지고 있다지만 실제로 이런 기술들은 우리가 더 뛰어나고, 우리가 더욱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동들을 북한보다 먼저 만들었고, 기술력도 더 높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북한의 위협이 증가되거나 할 때 모습을 드러내면 아마 북한이 굉장히 공포에 떨 것인데, 이런 것들을 북한은 먼저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완성이 안 되는데도, 혹은 안 만들고 있는데 약간 뻥을 섞어서 하는 게 있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발사 시험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공개를 잘 안 하니까 북한보다 미사일 기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고 오히려 더욱더 앞서간다. 거의 최소 10년 이상 앞서간 분야들이 이런 분야인데, 이렇게 해서 현무5의 위력 강화 이런 것도 있고, 초음속 글라이더 아니면 이제 회피 기동 같은 걸 하는 거, 그 다음에 디코이라든가 스텔스, 이 미사일도 스텔스에 대한 기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에 안 잡힌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되고, 마지막으로 탄도 부분에서도 많이 바뀌는데, 우리가 물론 앞으로도 핵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지만 그게 대해서 많이 이제 우회를 하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넣기 위해서 고성능 폭약, 뭐 기하 폭탄, 뭐 열압력탄 이런 것도 있고, EMP 폭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만들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북한 전역에 정전을 만들거나 이런 거 유발할 수도 있고, 드론을 넣는 미사일들도 아마 연구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드론이 위력적이고 그 다음에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지만 느리거든요. 그래서 엄청 빠른 극초음속, 초음속 탄도 미사일에다가 탄두에 드론을 넣으면, 저기 이제 김정은이 만약에
만약에 지하로 안 숨고 만약에 트럭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를 피우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미사일로 공격하기 힘들 때 이 드론을 장착한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이 적진 김정은 머리 위에서 이제 드론을 발사하고 드론은 느리고 몇 시간 동안 날아갈 수 있으니까 김정은을 찾을 때까지 보다가 공격하거나 이런 식으로 기술이 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